반항형이 없는 함수에 대해 배워보았으니 실습 하나만 진행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생일 축하 이벤트에 당첨되어 이벤트 멘트를 남기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해설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다 작성을 해주셨나요? 네,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생일 축하 이벤트에 당첨됐을 때 그 이벤트자에게 기억해선 생일자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라는 이벤트 문구가 나오도록 화면에 출력되도록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F 한 다음에 생일 축하합니다 이벤트 당첨되셨습니다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함수, 그러니까 반항형이 없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 함수만 호출해 가지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보이드 스타스 여기도 필요가 없고 여기도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함수, 그러니까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뜰 수 있는 반항형이 없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void 한 다음에 birthday 라는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irthday 라고 해주고 이렇게 함수 원형을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birthday 라는 함수만 외부에서 갖고 오면, 그러니까 호출을 한다면 이제 여기 앞에다가 이벤트 당첨 멘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다가 이렇게 언급하도록 할게요. birthday 한 다음에 이렇게만 갖고 오면 여기 프린트 F 돼가지고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birthday라는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기다 정의해주면 되겠죠? birthday라는 함수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 공통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F 한 다음에 첫 번째 멘트가 생일 축하합니다네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n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F를 또 해주면 되겠죠. 프린트 F 한 다음에 귀하께서는 생일자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하고 /n으로 마무리 지어주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반항형이 없는 함수니까 리턴 값은 안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는 컴파일에서 제공하는 함수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미리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라이브러리 함수 중 랜드 함수를 활용할 건데, 랜드 함수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로 0부터 랜드 맥스까지의 난수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랜드 함수만을 사용하면 난수 발생 범위를 지정하기 어려운데요. 오른쪽 예시와 같이 1 플러스 랜드 퍼센트 45라고 정의하면 1부터 45 사이의 숫자 중 난수를 발생시키도록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서 랜드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우리 예제 코드 하나만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랜드 함수를 이용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두 가지의 헤더 파일을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랜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include, 그 다음에 std library.h라고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관련된 이 헤더 파일을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time.h라는 헤더 파일을 또 언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time.h는 왜 사용했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일 관련된 함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예제 코드에서 나오는 것은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5개를 골라가지고 5개의 숫자를 이제 랜덤으로 표시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복권 당첨 프로그램, 그러니까 복권 난수 프로그램을 설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스랜드 한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 unsigned 넣도록 하겠습니다. unsigned 넣고, 그 다음에 time 하고 여기에다가 null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null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함을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시드를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시간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죠. 이 시드를 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랜덤을 했을 때 그 변환되는 랜드 숫자가 계속해서 똑같은 값만 출력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복권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다른 값이 나와야 이제 복권 당첨
프로그램을 보다 정확하고 그다음에 정교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랜덤 함수가 변경되도록 설정을 해준 겁니다. 현재 시간은 1초든 0.01초 단위든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랜덤 함수가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여기서 반복문을 왜 썼느냐, 5개의 숫자를 우리가 랜덤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1부터 45 사이의 숫자를 5개를 연속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표시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1부터 5까지 반복해서 5번 해주고 프린트 F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랜드 함수에 대한 랜덤 숫자를 5번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int i는 1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i는 여기서 i의 값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5번 지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i의 값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 문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랜덤으로 발생되는 복권의 숫자, 그러니까 복권에서 복권 기계에서 나오는 숫자를 int number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그 변수의 값은 랜드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인데, 우리가 아까 언급을 했듯이 랜드 함수만 쓸 경우에는 범위 지정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1부터 45 사이의 숫자만 발생하게 해야 돼요, 랜드 함수로. 그래서 1부터 그 다음에 %를 이용해가지고 45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45 사이의 숫자만 랜덤하게 넘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린트 F 해주면 되겠죠. %d, 그러니까 숫자의 값을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 값은 넘버의 숫자가 넘버라는 변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랜덤하게 숫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그 값이 넘버가의 값에 들어가고 그 넘버를 %d에서 화면에 출력되게 되고, 그 출력되는 횟수를 5번 연속되게 출력되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좀 더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공백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했을 때 5개의 숫자가 랜덤으로 발생하죠. 39, 28, 45, 23, 1 이렇게 발생하고, 여기서 왜 제가 시드를 왜 이제 지정을 했냐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했을 때 다른 숫자가 나오죠. 앞전과는 다르게. 근데 이걸 지워보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눌렀을 때 42, 18, 35, 41, 45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똑같은 숫자.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을 해도 똑같은 랜덤 숫자가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시드를 정해주지 않고 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 랜덤 함수가 그대로 지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숫자만 반복되게 실행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디버그 할 때마다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다르게 설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다른 숫자가 나오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랜덤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ime.h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시드를 정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드 함수에 대해 배워보았으니 게임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숫자를 랜덤으로 발생시켜 업다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해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길면 찾기 어려우니 1부터 10 사이의 숫자 중 하나를 맞추는 것으로 제한으로 두고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랜덤으로 골랐을 때 우리가 입력한 숫자가 랜덤 숫자보다 작으면 업, 크면 다운이라는 문장이 나오도록 만드시면 되며, 해당 랜덤 숫자를 맞출 경우 정답입니다가 출력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스스로 작성 후 해설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다 작성을 해주셨나요? 네,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업다운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하면 되는데요. 어떠한 숫자,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랜덤으로 한 숫자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입력한 숫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입력한 숫자가 랜덤으로 발생한 숫자보다 작을 경우에는 업, 그 다음에 클 경우에는 다운, 그 다음에 맞을 경우에는 정답입니다가 출력되게 만드는 게임을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또 랜덤 함수 이용할 거니까 std library.h 하고 그 다음에 seed 설정을 위해서 time.h는 그대로 냅두도록 할게요. 우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스랜드 unsigned time 그 다음에 null이라는 것을 왜 남겨놓냐면 seed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선적으로 시드 설정을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난수가 변경될 수 있도록 시드 설정을 완료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nt number라는 변수를 언급할 건데요. 이 number라는 변수는 1부터 10까지의 난수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가 이 변수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1부터 10 사이의 숫자니까 1, 그 다음에 랜드 함수하고 이거를 %10으로 하면 1부터 10 사이의 숫자 중에 하나가 저 넘버라는 숫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된 숫자하고 저 랜덤 숫자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intx라는 변수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입력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입력된 숫자가 랜덤 숫자보다 클 경우는 다운, 그 다음에 작을 경우에는 업,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메뉴판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복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메뉴판을 먼저 보여주고 반복되게 만든다. 이거는 do while을 사용하면 됩니다. do 한 다음에 while 해주고 여기에 그 다음에 조건식 걸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숫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프린트 f 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시오 라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지어주고 그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scan f 한 다음에 정수니까 %d 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는 x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do while 앞에다가 scanf와 printf를 썼느냐? 만약에 이 숫자를 입력해서 우리가 업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한 번 더 이 숫자를 입력하시오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입력할 경우에는 반복돼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돼서 반복문 안에다가 써가지고 반복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scanf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랜덤하게 지정되어 있는 이 숫자하고 x라는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up 아니면 down 아니면 정답입니다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조건을 걸어서 비교를 한다. 이건 조건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if 한 다음에 이 x 값과 여기에 있는 랜덤하게 나오는 넘버의 숫자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x의 값이 넘버라는 랜덤 숫자보다 작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x의 값이 넘버라는 그 정답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 랜덤 숫자보다 작을 경우에는 업을 시켜가지고 사용자한테 그 숫자보단 커라는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print f 한 다음에 up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up하고 역/n으로 해서 줄바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else if 그렇지 않을 경우에 x의 값이 만약에 넘버하고 넘버보다 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print f 다운 시켜라 그 숫자보다 작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다운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숫자 두 개가 같아요. 같을 경우에는 반복 구조를 벗어나야겠죠. 왜냐하면 정답 처리가 됐으니까 그 이상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x가 이 넘버라는 숫자하고 같지 않을 경우에는 반복을 하고 이 x가 넘버라는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빠져나와라. while 그러니까 do while이잖아요. 반복문은 여기 반복문에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넘버라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정답이 아닐 경우에만 반복시키고 그게 만약에 정답일 경우에는 빠져나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넘버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반복해라 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져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x와 넘버가 같을 경우에는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왔을 경우에는 print f 한 다음에 정답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빠져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정답을 입력했다는 의미니까 정답입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됩니다. 이것도 n 해주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업다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눌렀을 때 1부터 10 사이의 숫자를 언급을 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6 정도 언급할게요. 다운이네요. 그러면 이번엔 5, 또 다운이네요. 4. 네, 이렇게 정답입니다가 나오게 됐네요. 업다운 숫자로 해서 이제 랜덤으로 발생한 숫자는 4가 된 거고, 우리는 이제 처음에 6을 언급했을 때 6이 4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보다 크기 때문에 다운 시켜가지고 이 정답에 가깝게 만들도록 유도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강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